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인 이재명이가 발칵 뒤집어졌다. 이재명 캠프의 최측근들이 난리가 났다는 소식과 함께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재명 캠프 내에 내부 고발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 소식의 본질은 과연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도 한국일보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재명과 연관된 대장동 게이트의 핵심 인물들이 문재인 주사파 정권의 청와대 민정전 수석과 청와대 행정관들이 연결되어 있다라고 한국일보가 대문짝만하게 터뜨리지 않았습니까?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얼마 전에 합류는 했지만 이낙연 전 대표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선거 핵심 선대위원장이었던 설훈 위원은 이재명에 대한 소환이 시작되는 그 즉시 더불어민주당 대선은 망한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이번 소식의 핵심. 그러니 설훈 위원이 무슨 이야기를 강조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는 교체될 수밖에 없다. 플랜 B가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이번 소식의 핵심도 바로 여기와 연관이 깊숙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려주신 정성산 감독,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광고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 내부 고발자들이 이재명과 관련된 정보를 어떤 정보를 줬는지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지만 언론들이 강조하는 부분은 분명한 거는 이재명 캠프의 균열이 시작되었다.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김용, 정진상 14번의 통화 기록이 확보되었다. 또한 이 이재명과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관련된 내부 고발이 줄을 잇고 있다.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유동규 씨 구속 기소. 휴대폰에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 및 김영 이재명 캠프 내 총괄 부본부장과의 통화한 기록을 무더기로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검찰은 유동규와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 과연 어떤 통화를 했는지 드러내놓고는 있지 않지만 그 통화 내용에 있어서 무려 14건의 통화를 했으며 통화 시간도 적게는 10분에서 많게는 30분 이상 한 것으로 드러났다. 취재를 종합해 보면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 씨의 휴대폰 포렌식을 통해 유동규 씨가 정진상 이재명 최측근과 김 본부장과 지난해 9월 10차례 이상 통화를 했으며 두 사람은 이재명 후보와 성남시장 시절부터 인연을 맺어온 핵심 최측근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정책실장과 대변인을 맡았던 정진상. 그는 이제 어떤 운명에 처할 것인가? 유동규 씨는 새로 개통한 휴대폰을 지난해 9월 14일부터 검찰 압수수색 당일인 9월 29일까지 사용했으며 대장동 4인방, 5인방으로 불리는 모든 자들은 이 시기에 모든 핸드폰을 새로 바꿨으며 그 당시부터 정진상, 이재명 총괄 실장에게 계속해서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유동규 씨 휴대폰에는 정진상 부실장과 김 본부장 이외에 김문기 성남도시개발 제1처장, 그러니까 생을 달리하신 분, 또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영, 그 사람들을 포함한 10명의 연락처가 저장되어 있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유동규의 휴대폰에는 이 최재경 전 민정수석과 박관천 전 행정관도 있었다. 여기서 본질적으로 봐야 하는 부분은 무엇인가?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재명 관련된 이동규와 정진상 부실장과 관련된 검찰의 발표는 내부 고발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캠프 측은 공식 부인을 하며 정진상 최측근, 이재명의 최측근의 수사와 관련된 것에 대한 것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사실상 유동규와
대장동 3인방 나아가서 관계된 모든 자들이 이재명과 연관이 있음이 이번에 드러났다.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정진상 부실장은 이재명 캠프 내의 실세 중에 실세. 모든 결제 라인이 정진상 부실장에게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정진상 부실장의 이러한 내부 소식은 사실상 이재명 캠프 내에서 누군가 검찰에 알려주지 않았으면 모를 상황이다. 정 부실장과 김 부본부장은 유 씨가 압수수색 당한 지난해 9월 29일과 전날에 주로 연락을 주고받은 것이 드러났다. 당시에 유동규는 핸드폰을 창밖으로 던지기 직전, 그러니까 창밖으로 던졌는데 던지기 직전까지 이재명의 최측근 정진상과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당시에 이재명 캠프는 정진상 부실장이 유동규와 통화한 것을 완강하게 부정했다. 그러나 검찰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통화는 7분 30초부터 많게는 20분 이상씩 통화한 것, 8차례와 나아가서 이 전체 다 포함하면 이재명 캠프 최측근들과 무려 14회나 통화한 것을 검찰이 발표했다. 검찰은 이런 모든 상황에 한해서 현재 기소된 유동규와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그 다음 XX맨으로 표시되는 이재명 캠프 내에 주로 이 포진되어 있는, 그러니까 이재명의 실세 최측근들로 비롯된 그 모든 인원이 유동규 대장동 개발 의혹에 모두가 가담되어 있다라고 밝혔다. 정진상 부실장과 김 본부장이 음성 통화는 주로 아이폰 영상 통화인 페이스팀으로 했으며 이 팀을 이용하면 통신사에 통화 내역이 남아있지 않는다. 검찰과 경찰은 유동규 씨가 통화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페이스팀을 기능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장동 3인방도 같은 날 휴대폰 새로 개통. 유동규 씨가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정황은 대장동 3인방의 휴대폰 개통일이 일치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심장하다. 유동규 씨는 대장동 사업 특혜 의혹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검찰 수사가 임박하자 9월 14일 휴대폰을 새로 개통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와 남욱 변호사 역시 이날 휴대폰을 새로 다 개통했다. 정영학 회계사를 제외하고 혐의를 부인한 3명 모두 같은 날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3사람이 휴대폰을 새로 개통한 날 이재명 후보는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밝혔다. 향후 검찰이 이재명의 최측근, 이재명 캠프 내에 어떤 사람이 내부 고발을 했는지 그 정보는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검찰이 굳이 밝히지 않겠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이재명 캠프가 휘청거릴 수 있는 소식이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재명이는 아웃되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